오늘은 CNN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한국을 떠났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아이들이 되돌아가고 있다. 언젠가부터 주변에 외국인들이 부쩍 많아졌죠. 해관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 인구 대비 4.4%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여기민까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여기주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란 케빈 램버트는 자신이 또래의 다른 백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한국인의 특징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항상 외부인처럼 느꼈다고 말한다. 8,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흔히 받던 질문은 야, 너 중국인이니? 쿵푸 알아? 라는 질문뿐이었죠. 그의 불안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었고 지난 2009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중 한 명이다. 수십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전후에 가난한 한국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세대의 다음 세대다. 그런데 이민 1세대들은 이제 자신들의 다음 세대가 그 반대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이 이상한 욕망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상대대로 살아온 조국에서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특히 미국에서 만연한 인종차별, 총기폭력, 반아시아 혐오 범죄와 맞물려 강력한 유혹이 된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일본과 중국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불쾌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아시아계 미국인인 스티븐 조서 교수는 이러한 귀한 이민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시대에 자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고국을 바라보게 된 원인 중 하나라 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나름의 어려움을 수반하며 결국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물론 다양한 요인이 한국으로의 여기주를 촉진했다. 1999년 한국은 이민자 자녀를 포함한 재외동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들이 귀국하고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이 주최한 FIFA 월드컵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대불황 시기 미국의 취업난을 피해 한국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려는 수요도 한몫했다. 하지만 여기주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7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서 교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인종주의 그리고 민족성을 언급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이민 온 다니엘 오 씨는 캐나다로 이주한 후 인종차별이 일상화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제 32살이 된 오 씨는 말한다. 이민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려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문화에 대해 많이 알며 행동과 말투가 아무리 동화되어 있어도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일 뿐입니다. 20대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기억하는 모국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한국어가 완전히 익숙하진 않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그를 차별화했던 것들, 즉 성격과 버릇, 정체성 같은 것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는 훨씬 더 이해가 됐다고 말한다. 여행이 거듭될수록 그 매력은 더욱 강해졌고 마침내 24살에 서울로 이사해 8년 동안 살게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아시아센터의 조지현 소장은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소속감을 느끼는 허니문 시기를 즐긴다고 말한다. 경제적 동기도 있다. 소녀시대의 티파니, 제시카, 써니, 솔로 가수 에릭남과 제시 등 여러 한국계 미국인 뮤지션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K-팝 산업에서 스타덤에 올랐다. 조 소장은 미국에는 이들과 동등한 명성을 가진 한인 팝 스타가 거의 없다며 보이지 않는 대나무 천장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자녀들만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인 1세대들도 귀환하고 있다. 올해 72세인 김문국 씨는 1985년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왔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식당, 금은방, 봉제공장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다. 하지만 2020년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의 북부도시 춘천에 정착했다. 그는 저렴한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친척들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겪은 인종차별은 추악하고 끊임없는 위험이었다. 그의 가장 강렬한 기억은 1992년 LA 폭동이다. 폭동이 벌어지는 동안 불타는 코리아타운에서 경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김 씨와 같은 상점 주인과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비교적 최근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와 쿵플루라고 반복해서 부르며 아시안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반아시아 혐오 사건은 급증했다. 김 씨는 치안이 100% 개선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 계획이다. 서 교수는 고령화된 한인들 사이에 이런 바람이 널리 퍼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거나 너무 나이가 들어 긴 비행을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설사 간다고 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고 또한 생활비도 치솟았다. 기사는 인종차별에 대한 자기 비판의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언론으로서 당연한 비판이고 해야 할 기능이죠. 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인종차별로 인한 역이주라는 게 좀 더 강조되는 면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기사를 보시면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씨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서울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초기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1세대들도 떠나왔던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나라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램버트의 어머니는 한국을 고난의 땅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암으로 사망했으며 무너진 다리 밑에서 돌을 나르며 생계를 이어갔다. 반면 수십 년 후 그녀가 방문한 한국은 LED 스크린, 발전된 인프라, 깨끗한 거리 등 현대화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국과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도 그 변화에 놀랐다. 등굣길에 지나쳤던 논이 삼성반도체 공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유비쿼터스 휴대폰 앱과 자동화된 상점 키오스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광활한 대지를 여행하는 것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오 씨나 램버트 씨와는 달리 그녀는 이곳에 머무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많은 젊은 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채 떠난다. 조지현 소장은 중간적 정체성은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여기민자들에 비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두 나라에 걸쳐있기를 원하는 한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조 소장은 두 곳 모두에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 나는 여전히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이기도 하다. 오 씨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어느 쪽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온전한 자신을 느끼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두 세계를 모두 충분히 경험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세계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게 한국으로의 귀화죠. 그런데 이를 뚫고 귀화하는 사람은 연간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귀화자 중에 국적 회복자를 별도로 통계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이 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국적 회복자는 꾸준히 늘어 2022년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귀화자 중 약 25%가 국적 회복자인 거죠. 여기에 이민 2세대의 경우는 애초에 국적 회복자 통계가 아닌 귀화 통계에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며 귀화자 중 상당수가 한국 혈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귀화자가 아닌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결국 거주자들이 예비 귀화자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귀화자와 거주자는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귀화자 중에서도 순수 외국인과 한국계 외국인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사에도 언급됐지만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귀화를 결정한다는 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적 포기자가 귀화자보다 많습니다. 국적 포기자는 한 해 2만 명 정도 되죠.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적극적인 귀화 정책까지는 아직 국민 정서상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려 노력하는 분들, 그래서 귀화까지 결정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재정착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